안녕하세요. 김현우 기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신고 기한은 2020년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원래는 5월 30일이 마감 기한인데요. 이게 조금 늦춰졌어요. 왜냐하면 5월 31일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6월 1일까지 5월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장부를 기장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기장을 하지 않는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이렇게 장부를 기장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세법상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 기장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기장은 우리가 매출액은 얼마고, 그 다음에 건비는 얼마고, 임대료는 얼마고, 광고 선전비나 등등등등등 관련된 비용들을 일일이 기재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때 장부로 기장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편장부와 그 다음에 복식부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예를 들어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3억을 기준으로 해서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 그 다음에 숙박음식업,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수업 등의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서비스업들 있죠. 부동산, 그리고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시설 관련한 서비스업, 여러 가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7,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상이게 되면 복식부기 의무자, 7,500만 원 미만이 되면 간편장부 대상자,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복식부기냐 간편장부냐, 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둘 다 장부를 기장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간편장부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재하는 그런 가계부가 생겨있는 간편장부고요. 그래서 매출액은 얼마고 비용 얼마고, 그래서 나의 소득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기재를 하는, 간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는 그런 장부에 해당이 됩니다.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3억 미만이고, 제조, 숙박, 음식점, 소프트웨어 개발업, 출판업 등등의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미만이 되면, 그리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7,500만 원 미만이 되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해서 D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또 이제 기준경비율이냐 단순경비율이냐에 따라서 유형이 조금 더 있는데,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장부를 기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그다음 손익계산서가 나와야 됩니다. 경영성과의 결과로서 나오는 손익계산서와 그 손익계산서가 반영이 된 재무상태표, 자산과 부채, 자본의 현황이 나타나 있는 재무상태표를 각각 기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전문가, 저와 같은 그런 세무대리인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복식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못 신고를 하게 되면 또 다시 신고를 해야 된다거나 이중으로 또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신고하시는 것보다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면 저와 같은 세무대리인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디자인텍스를 찾아주시면 더욱 좋겠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부를 기장한다 라고 하는 거는 매출액이 얼마고 관련된 비용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작성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순이익이 나오게 되고, 그 순이익은 또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장부를 기장하기에는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영세한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업종 대비해서, 예를 들어 도소매라는 업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 정도가 남더라 라고 하는 어떤 평균치가 있겠죠. 그래서 세무상 평균치가 있고 업종별로 그 평균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종 평균치로 계산을 해서 초기 사업자분들, 신규 사업자분들, 그래서 사업을 개시한 지 얼마 안 되고 매출이 적어서 굉장히 영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우리가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정 금액 미만이면 그때 단순경비율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기장과 추계 둘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기장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냐 간편장부는 세법상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장을 할 건지 추계를 할 건지는 우리가 정해야 돼요.
나는 추계 방법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기장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장의 방법으로 신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아까 3억, 1억 5천, 7,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나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입니다. 그래서 경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 그렇게 되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음식, 숙박업,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 미만, 그리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돼서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80%가 비율로 대부분 비용으로 계상을 하더라 라고 하는 세무상의 평균치가 있게 되면 100만 원의 매출이 있을 때 80만 원 그냥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2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단순경비율입니다. 그다음 제조, 숙박,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 미만이면 3,600만 원 미만이니까 비율로 곱해서 계상이 되는. 반면에 이제 기준 경비율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과 달리 단순 경비율은 그냥 비용을 좀 많이 빼주는 방법이에요. 80%.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80%가 비용이더라 라고 하는 평균치가 있으면 100만 원을 벌었으면 80만 원을 빼고 2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반면에 이제 기준 경비율 대상자의 경우에는 경비율을 계산을 하는데 단순 경비율보다는 어느 정도 매출이 있는 분들이에요. 6천만 원 이상이고 3,600만 원 이상이고 2,400만 원 이상이고 업종별로 그렇게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기준 경비율로 해서 추계 방법을 선택했을 때 기준 경비율로 하게 되면은 좀 불리합니다. 단순 경비율에 비해서는 기준 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은 한 4분의 1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은 한 2배에서 3배 정도가 납부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 경비율로 대상자가 되면 보통은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 기장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할 때는 내가 기장을 할 거냐, 기장에서도 복식부기냐 간편장부냐, 그 다음에 추계 방법이다. 그러면 추계 방법에서도 기준 경비율이나 단순 경비율이냐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장부를 기장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단순 경비율, 특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요, 단순 경비율로 적용을 하는 게 사실 기장에 의한 방법보다는 추계에 의한 방법,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한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추계와 기장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추계 안에서 단순이냐 기준이냐, 기장 안에서 복식이냐 간편장부냐, 그거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다. 매출액에 따라서 세법상 분류에 의해서 자동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아셔야 되는 거는 전문직 사업자, 저와 같은 회계사, 변호사, 의사, 약사, 수의사, 변리사 등등등 이런 전문직을 병행하는 분들은 수익 금액에 상관없이, 그리고 신규에 개업을 하시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세요. 물론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은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고요. 단순 경비율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그런 전문직 사업자들은 다 기장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동사업장을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공동사업장 자체를 한 개의 사업자로 봐서 우리가 매출액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장이랑 단독사업장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공동사업장은 그 공동사업자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단독사업장은 그 단독사업장들의 수익금액을 합계해서 업종별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업종을 겸용하시게 되면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직전 연도 수익금액을 계산을 할 때 주업종이 되는 금액 기준으로 안분하는 한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기장과 추계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추계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이때 가산세가 부과가 되세요. 근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기장을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원래는 20% 부과돼야 되는데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이셔야 됩니다. 즉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2019년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우리가 소규모 사업자로 봐서 추계로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 수익금액 2018년도 수익금액 기준으로 4,800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이 돼서요. 부기장 가산세가 부과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 그러니까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인 등등과 같은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분들은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계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산세가 있지만 일정 규모 이하의 2019년도 중에 신규 사업 개시자거나 그 다음에 2018년도 수익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분들은 가산세가 적용이 되지 않더라라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간편장부 대상자가 만약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을 하시게 되면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는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저희는 무조건 거의 장부를 기장을 해서 신고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기장세액공제가 20%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100만원이고요. 그래도 100만원이 꽤 크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로 해도 되고 복식부기로 해도 됩니다. 근데 복식부기로 하게 되면 100만원까지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기장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100만원이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진행을 하고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이자와 배당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소득, 근로연금 기타 이 소득을 다 합산해서 종합소득 금액을 구하고, 근데 종합소득 금액을 구할 때 그 중에서 사업소득은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그리고 추계신고 중에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이 소득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특히나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새로 개업을 했다라고 해도 이게 결손이 난 경우에는 오히려 기장을 해서 그 결손 금액을 내년에 갖다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가 올해 남지 않았고 비용이 매출보다 더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장부로 기장해서 2월 결손금 신청을 해야만 그것이 내년에 가서 우리가 2월에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쓸 수가 없는데 2월 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장부를 기장해서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무신고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됐겠지만 한 1년 뒤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세요 하고 오고요. 남들 다 들어갈 때 신고를 들어가시는 게 더 유리하세요. 그때는 세무서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볼 거잖아요. 어떤 항목들을 넣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연락 와서 신고를 넣는 것보다는 남들 다 들어갈 때 신고를 제때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산출이 되면 거기에서 소득공제,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본공제라고 하는 부양가족공제와 그 다음에 뭐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납부하신 거,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이나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왜냐면 신용카드는 비용으로 반영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되고요. 노란우산공제 있잖아요. 그것만 소득공제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산출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1200만원 이하는 6%, 4600 이하는 15%고요. 8800 이하는 24%, 1억 5천은 35%, 3억은 38%, 5억 이하는 40%, 그리고 그 이유는 5억을 초과하게 되면 42%입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은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세액공제를 차감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차감할 수 있는 세액공제는 기부금 세액공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기부금도 이제 필요경비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기부금은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둘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뭐 배당이 있으셨다면 배당세액공제, 그다음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가 납부할 총 결정세액이 정해지게 되고, 여기에서 기존에 납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양가족도 넣고 퇴직연금 세액공제 이런 거 있죠. IRP나 그다음 노란우산공제 이런 것들 다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세액을 결정을 해보니까 내가 납부한 거, 우리가 프리랜서 소득자 분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3.3%를 1억이면 1억 원의 연봉이라고 하면 프리랜서가 3.3%에 해당되는 330만 원을 이미 납부를 하셨겠죠. 1억에 3.3% 330만 원을 미리 납부한 거예요. 근데 결정세액을 보니까 내가 2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결정세액보다 납부했던 3.3% 그 금액이 더 크다라고 하면 종합소득세 환급이 나오는 거고요. 200만 원보다 결정된 세액이랑 그 다음에 기존에 원천징수 됐던 3.3% 그 금액이 더
적게 되면 환급이 나오는 거고, 결정된 세액이 더 많게 되면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원천징수가 안 됐던, 특히 아프리카 BJ분들하고 유튜버분들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아프리카 BJ분들은 3.3% 소득 대상자이기 때문에 기납부한 금액이 있어요. 같은 연봉이 1억이라고 하더라도 1억에 대해서 3.3%를 이미 떼고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했던 330만 원과 추가로 결정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추가로 납부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유튜버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직접 에이전시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총 결정세액이 그냥 툭 나와버리기 때문에 첫 해라고 하시면, 중간 연합세액도 없다고 하시면 기납부가 없게 되면 사실상 세액 부담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은 이렇게 결정된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환급이라고 하는 거는 3.3%로 떼었던 세금이 있었고, 그 세금과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결정된 세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두 가지를 비교해서 큰 금액이면 최종 결정된 세액이 더 크면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환급을 받는 그런 형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신고 방법을 잘 결정을 하셔야 또 자기한테 유리한 방법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방법 현명하게 결정하셔서 절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혜연 회계사였습니다. 구독은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